네, 중일 학생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연립방정식 하려 원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지난 시간은 개수에 대한 문제나 수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나이에 대한 문제, 도형에 대한 문제를 판단했는데, 오늘 풀어볼 거는 거리, 속력, 시간, 말 그대로 거속시에 대한 문제를 볼 거예요. 여기서 거리, 속력, 시간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라는 걸 아시면 되시고, 단위 1km는 1000m, 1m는 1000분의 1km, 1시간은 60분, 1분은 60분의 1시간, 1초는 60분의 1분이 되겠죠. 그러면 1시간은 3600분의 1초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단위 변환할 줄 아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느냐? 우리 거리, 속력, 시간 필수 예제 1번 보실 건데, 도시 A에서 B를 타고 갈 때 시속 80km, 을은 시속 40km, 총 6시간이 걸렸다. A, B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이다. 해서 그대로 보시면 문제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A, B 사이의 거리를 Xkm라고 하면 총 6시간이 걸리겠네요. 근데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갈 때 걸린 시간은 80분의 갈 때 속력이 80을 했으니까 80분의 x가 될 거고, 그다음 문제에서 올 때 속력은 40km로 갔다 그랬어요. 그럼 올 때 걸린 시간은 40분의 x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계산할 때는 양변에 320이란 값을 곱해야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4x 더하기 8x의 값은 6 곱하기 320이 될 겁니다. 그러면 12x의 값이 6 곱하기 320이기 때문에 양변을 약분하시면 6이 6일은 6, 2일은 2일은 160. 따라서 x 값이 160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갈 때 걸린 시간 x 값에가 160이기 때문에 두 A, B 사이의 거리는 160km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확인하기 위해서 갈 때 걸린 시간 160, 2시간, 올 때 걸린 시간 164시간. 따라서 2 더하기 4는 6시간이다 라고 계산하는 게 여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마다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줄줄이 나열해서 풀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거속시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표를 그릴 거예요. 표를 어떻게 그리는지 봅시다.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하는데 갈 때 걸린 시간이 10km, 올 때 걸린 시간은 5km를 뛰었더니 총 1시간 30분 걸렸대요. 그러면 식을 세울 때는 거속시라고 세울 겁니다. 그러면 갈 때 걸린 속력과 올 때 걸린 시간이고, 갈 때 걸린 속력은 10km/h, 올 때 걸린 시속은 5km/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리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는 xkm가 될 것이며, 그 갈 때 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10분의 x시간, 5분의 x시간일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했더니 1시간 30분이 걸렸네요. 그럼 얘를 1시간 30분을 시간을 단위로 바꿔야 되는데 1시간 30분을 다시 말하면 1과 2분의 1시간이죠. 다시 말하면 얘 값은 2분의 3시간 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동일하게 양변에 30이란 값을 곱해서 다 정수꼴로 만드시면 3x 플러스 6x는 곱하기 30 하시면 45가 되겠네요. 그러면 x의 값은 5. 따라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5km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게 거속시입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이번에는 형과 동생이 이번엔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난다는 의미는 뭐냐? 형이 동생을 쫓아갈 거예요. 근데 다만 형이 조금 늦게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거속시 풀어보실 건데 봅시다. 유미가 집을 출발한 지 20분 후에 서기가 주미를 따라 출발했다. 유미는 시속 3km를 걷고 서기는 시속 8km의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서기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유미를 만나게 되는지 봅시다. 그럼 같은 지점에서 유미가 출발한 지 20분 후에 서기가 쫓아가서 잡았다는 의미는 같은 거리를 갔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다른 건 시간이 다르다는 소리인데, 잘 봅시다. 옆에 표가 나와 있네요. 유미가 시속 3km, 서기가 시속 8km를 걷는데 서기는 x시간. 왜? 서기가 출발한 지 몇 분 후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동일하게 봅시다. 그러면 봅시다. 시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단위를
시간으로 바꿔준 거고, 그러면 20분 먼저 출발한 유미가 간 시간은 x 플러스 5분의 1시간이겠죠. 20분은 5분의 1시간이니까.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유미가 간 시간 3에 x 플러스 5분의 1km와 석기가 간 시간 8xkm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같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5분의 3은 8x이고 5x는 5분의 3이기 때문에 x의 값은 25분의 3이 되겠죠. 다시 한번 풀겠습니다. 20분의 1이 5분의 1이 아니라 20분은 3분의 1시간이죠. 죄송합니다. 3분의 1시간이니 양변에다 계산하시면 3x 플러스 1의 값이 3이고 2x는 1이 되므로 x는 2분의 1시간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몇 분으로 했기 때문에 2분의 1시간 분으로 고친 30분이 해가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농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중학교 과정 교과서를 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 농도란 과정은 나오진 않아요. 농도란 과정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농도라는 문제를 보통은 빼고 풀긴 하는데 이 농도란 개념은 설명만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농도란 개념은 말 그대로 소금물 안에 소금의 양이 얼마나 녹아 있느냐를 설명하는 건데 소금의 농도는 소금의 양의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쓸 건 뭐냐? 무조건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를 사용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봅시다. 10%의 소금물 200g에 몇 g의 물을 더 넣으면 5%의 소금물이 되는지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네모하네 봅시다. 여기서 동일하게 소금량을 계산했어요. 문제 나와 있는 거 뭐냐면 200g에 몇 g의 물, 그 몇 g의 물을 xg을 넣었다는 소리고 그럼 소금물의 양은 200 플러스 x가 될 겁니다. 그럼 그때 200 플러스 x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200 플러스 x 곱하기 그거에 대한 농도 곱하기 100분의 5를 계산하면 농도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때 이때 물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안 변하기 때문에 두 개의 식은 같다라고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문제를 다른 문제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뒷장 보시면 농도가 12%인 설탕물 500g 있고 이 설탕물에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 20%에 대한 설탕물이 되는지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12%의 설탕물 500g이 녹아있다는 소리는 우리 12% 그러면 500g 곱하기 100분의 12가 되겠죠. 이게 설탕의 양이에요. 이때 설탕의 양이 있는데 설탕물에서 물을 증발시키면 날아가는 건 수분만 날아가기 때문에 설탕의 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500이란 거에서 얼마 xg을 증발시켰더니 그때 농도가 100분의 20%가 되느냐라고 식 세우는 게 이 문제예요. 간단하죠. 동일하게 뭐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설탕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 자체는 어려운 게 없이 활용2는 어려운 게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활용이라는 거는 문제들을 만드는 사람에 따라 말에 따라 다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필요한 요점이 뭐고 그 요점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 뭐며 그 구해야 되는 값을 계산해서 어떻게 답을 적을 것이냐 라는 게 필요한 것이므로 여기 문제 파트가 제일 어렵게 보일 겁니다. 근데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시면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 정해되게 나옵니다. 꼭 문제는 꼼꼼하게 본인이 이해될 때까지 읽으셔서 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들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연립방정식 활용 마무리였습니다.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 활용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